안녕하십니까. 절세노트 전창환 전문가입니다. 제가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CEO분들이라든지 CEO 자녀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제 공유해 드리는 건데요. 책 내용은 이제 파이어라는 책인데 부제는 뭐냐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셀러리맨을 하던 아버지가 베이비부머 세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었지만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뭔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자산을 많이 뿌리신 부분들의 내용을 보고 이제 좀 나아지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돈 공부를 해야 된다. 너희 엄마와 나는 지금껏 성실하게 일해왔다. 분명 그것은 축복이지만 조직이기도 했단다. 노동 덕분에 너희들을 잘 키울 수 있었지만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사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 아들아, 그러니 돈 공부를 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 돈을 잘 몰라도 몸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너가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르다. 너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돈에게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100점짜리 기술보다는 60점짜리 기술 3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100점짜리 전문가들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죽어도 자유로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된다. 근데 반대로 60점짜리 숙련자들은 돈을 버는 수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60점짜리 기술끼리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사업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라리 작은 투자를 여러 번 해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추세 추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된다. 추세에 올라타려면 작은 일을 여러 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결국 작은 곳에서 큰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돈 공부를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사람들 모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늦어도 60이 되면 지금껏 해오던 일을 그만두게 된다. 하지만 60 이후 100살까지도 돈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대에 다급하게 전업 투자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 공부하면 늦는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때 공부하면 늦는다. 아버지도 지금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의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쉽지 않을 거다. 수없이 틀릴 거고 크게 좌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너는 분명히 중요한 순간에 이길 수 있을 거다. 아들아, 갑자기 돈에서 놀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사실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다. 돈은 곧 너의 자유가 된다. 돈을 모르니 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엄마,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희들과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거다. 너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돈을 공부하고 부자들을 연구해야 된다. 진짜 부자들은 일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아들, 아버지는 진심으로 너가 그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요. 돈의 단어의 마지막 받침이 니은이죠. 근데 만일에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독입니다. 독. 돈이라는 단어를 가치 있게 쓰면 돈인데 가치 없게 쓴다. 만일에 의미 없게 쓴다. 목적 없이 쓴다.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제일 큰 게 이거라고 합니다. 부자는 본인이 저축해야 될 이 포트폴리오대로 저축을 다 하고 남은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갭이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 얼마나 크게 차이할까요? 그래서 부자는 돈에 대한 가치와 활용을 잘하는 거고요. 일반인은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독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은행에서 부의 보고서라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순자산 기준, 즉 현금 기준으로 700억 이상 있는 부자 순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한 11등 정도 됐는데 잠깐 본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액 자산가수 상위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 700억 이상 자산 갖고 계신 분이 14만 1135명입니다. 그리고 2등이 중국인데요. 중국 인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32,706명입니다. 그리고 3등이 독일입니다. 9,724명. 그리고 4등이 캐나다인데요. 5,507명입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캐시로 700억 이상입니다. 자산 기준 말고요. 부동산 이런 거 빼고 현금 기준으로 700억. 그리고 5등이 인도입니다. 4,984명. 그리고 6등이 일본입니다. 4,872명입니다. 그리고 7등이 프랑스입니다. 4,636명. 그리고 8등이 호주입니다. 4,632명. 그리고 9등이 영국입니다. 4,175명. 10등이 이탈리아입니다. 3,930명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3,886명의 700억 이상 자산가가 계십니다. 저희가 경제 10위 안에 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CEO분들이 돈을 많이 버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금을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분산 효과로 활용을 하시는데 결국 말미에 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요 극소수십니다. 이유는 왜냐? 망각하고요, 인지 못하시고 항상 계속 잘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베스트 시나리오, 또 그렇게 해서 워스트 시나리오, 또 노멀한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킹달러다, 고환율, 고금리, 기준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리먼 사태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블랙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돈 많으신 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진짜 활용을 잘 하시고, 반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은 이게 독이구나, 돈이라는 게. 그래서 요 책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